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노후를 위해 늘 함께하는 노후건강사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매일 하는 아주 평범한 생활 습관, 바로 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단순히 많이 자면 좋다, 적게 자면 나쁘다 정도로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최근 국내 대학병원 연구팀이 무려 15년 동안 40대에서 60대 성인 9,00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과는 전혀 다른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나는 하루에 몇 시간을 자고 있을까? 아마 어떤 분들은 6시간 정도밖에 못 잔다고 하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은퇴하고 나서는 9시간 이상 자는데도 피곤하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이번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이 바로 이런 패턴과 건강 위험 사이에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연구팀이 확인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자는 사람들의 사망 위험은 27%나 더 높았고, 하루 7시간 미만으로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의 사망 위험 역시 11% 더 높았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잠은 많이 잘수록 좋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너무 많이 자는 것도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55세 직장인 C씨는 늘 늦게까지 일하고 하루 평균 5시간 정도만 자는 생활을 20년 가까이 이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회의 중에도 집중하기 힘들다고 호소했습니다. 건강검진에서는 고혈압과 초기 당뇨까지 발견됐습니다. 그제야 수면 부족의 심각성을 깨닫고 생활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12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7시간 이상 수면을 확보한 결과 6개월 뒤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고 업무 집중력도 회복되었습니다. 결국 7시간 수면 습관이 약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온 것이지요. 68세 은퇴자 D씨는 이제는 시간이 많으니 실컷 자야지라며 하루 9시간 이상 주무셨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아침에 몸이 무겁고 낮에는 무기력해서 활동이 줄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체중 증가와 혈당 불안정 그리고 경미한 우울 증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의 권고에 따라 수면 시간을 7시간으로 줄이고 낮에는 산책과 가벼운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3개월 뒤 체중은 줄고 기분도 안정되었으며 생활 활력이 되살아났습니다. 이처럼 과수면에서 적정 수면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더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연령에 따른 차이인데요. 40대 성인의 경우에는 잠이 부족할 때, 그러니까 7시간 미만으로 잘 때 건강이 더 취약해졌습니다. 반면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오히려 잠을 너무 많이 잘 때, 즉 8시간 이상 잘 때 건강이 더 약해졌습니다. 나이에 따라 잠의 위험 요인이 달라진다는 사실은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단순히 잠은 많이 자라가 아니라 나이에 맞는 적정 수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진료실에서 실제로 이런 환자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45세 직장인 O'씨는 회사 업무가 바쁘다 보니 매일 새벽 1시가 넘어 잠자리에 들고 아침 7시에 출근 준비를 위해 일어나야 합니다. 결국 하루 56시간밖에 못 자는 생활을 10년 이상 이어오셨지요.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동시에 발견되었습니다. O'씨 본인은 나는 술, 담배도 안 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고 의아해하셨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수면 부족이 결국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준 것이죠. 반대로 은퇴 후에 68세 B씨는 이제는 시간이 많으니 푹 자야겠다 싶어 매일 밤 9시간 이상을 주무십니다. 그런데도 아침에 몸이 개운하지 않고 낮에는 무기력감과 두통을 호소하십니다. 검사 결과 체중이 급격히 늘고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상태였는데 이는 과도한 수면과도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60대 이상에서는 수면 과다가 대사질환과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연구로 확인된 셈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잠시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진료 현장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쉽게 놓치는 생활 습관 중 하나가 바로 잠입니다. 음식은 건강식을 챙기고 운동도 열심히 하지만 정작 수면은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와 혈관, 면역 체계 전체를 회복시키는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그렇기에 적정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곧 건강 수명을 늘리는 핵심 전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인들의 실제 수면 시간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한국인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 58분, OECD 평균보다 무려 18%나 부족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나는 매일 숙면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전체의 고작 7%에 불과했는데 이는 글로벌 평균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인 대부분은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고 자더라도 깊게 자지 못한다는 이중의 문제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현실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구팀은 분명하게 조언했습니다. 바로 규칙적인 수면 습관과 하루 7시간 안팎의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루 이틀 푹 자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며 7시간 전후의 수면을 꾸준히 확보하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연구 결과의 큰 그림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즉 수면 부족과 과다 수면이 우리 몸에 구체적으로 어떤 해로운 영향을 주는지를 의학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잠을 너무 적게 자거나 너무 많이 자면 건강에 해로운 걸까요? 단순히 피곤하다, 개운하지 않다 정도가 아닙니다. 수면은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 뇌 기능, 면역 시스템, 심혈관 건강을 동시에 조율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온몸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먼저 수면 부족의 위험성을 살펴봅시다. 하루에 56시간만 자는 생활을 오래 이어가면 뇌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혈압이 오르고 혈관이 손상됩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당뇨병 발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실제로 미국 당뇨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자는 사람보다 당뇨병 위험이 1.5배 높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면 부족은 뇌의 기억력과 집중력도 저하시킵니다. 환자분들 중에서는 요즘 들어 자꾸 깜빡깜빡해요 라며 치매 초기 증상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단순한 수면 부족 때문에 단기 기억이 흔들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뇌는 깊은 수면 단계에서 하루 동안 쌓인 정보를 정리하고 필요 없는 기억을 지워내는데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기억력이 약해지고 장기적으로는 치매 발병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면 과다도 문제입니다. 은퇴 후 이제는 마음껏 잘 수 있다며 매일 910시간씩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하지만 이 역시 우리 몸에는 부담이 됩니다. 수면을 과도하게 취하면 뇌의 활동성이 떨어지고 신체의 대사 속도도 느려집니다. 실제로 60대 이상에서 과도한 수면은 비만, 고혈압, 심혈관 질환, 심지어 우울증과도 연관성이 높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됐습니다. 제가 만난 70대 환자 한 분은 하루 9시간 이상 주무셨는데도 늘 피곤하고 무기력하다고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오히려 체중이 증가하고 혈당도 조절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잠을 많이 자니까 건강할 거야 라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과수면이 오히려 몸의 대사를 떨어뜨리고 심혈관계에 부담을 준 것입니다. 또한 과수면은 뇌졸중 위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하루 9시간 이상 자는 사람은 7시간 자는 사람보다 뇌졸중 발병 위험이 23%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잠을 많이 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수면 부족이든 과다 수면이든 결국 공통적으로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인다는 점입니다.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흔들리고 체중이 증가하며 결국 심장과 혈관에 무리가 가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잠이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니라 수면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의 현실은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OECD 평균보다 18% 부족합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건 매일 숙면한다고 답한 비율이 고작 7%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자는 시간이 부족할 뿐 아니라 자는 질까지 떨어진다는 겁니다. 수면 무호흡증, 불면증, 콧골이, 스마트폰 과다 사용 등이 숙면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50대 남성 환자 한 분은 매일 7시간 이상 잔다고 했지만 여전히 낮에 졸리고 피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수면 무호흡증이 원인이었습니다. 자는 시간만 채웠을 뿐 숙면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시간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숙면의 질을 개선하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수면 부족은 혈압 상승, 당뇨 치매 위험을, 과다 수면은 비만 심혈관 질환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적정 시간 하루 7시간 전후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숙면의 질까지 관리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어떻게 하면 실제 생활 속에서 숙면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일찍 자라, 7시간 자라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실천할 수 있는 생활 꿀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수면 부족과 과다 수면이 왜 위험한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그럼 나는 오늘 밤부터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라는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일찍 자라, 많이 자라로 끝내면 소용이 없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실제로 알려드리는 숙면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 리듬을 일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일에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지만 주말에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납니다. 흔히 사회적 시차라고 하는데 이런 불규칙한 패턴은 뇌의 생체 시계를 흐트러뜨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았습니다. 따라서 나는 몇 시에 잘지, 몇 시에 일어날지를 정해두고 가능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잠들기 전 환경 정리입니다. 스마트폰, TV,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 상태로 유지시켜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뇌가 아직 낮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조명도 은은하게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책을 읽거나 가벼운 명상을 하는 것도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카페인 관리입니다. 나는 커피 마셔도 잘 자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깊은 수면, 즉 렘수면과 서파수면의 비율이 줄어들어 아침에 개운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카페인은 체내에서 분해되는데 68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나 녹차, 에너지 음료 같은 카페인 음료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알코올 사용의 오해입니다. 어떤 분들은 술을 마시면 금방 잠들기 때문에 숙면에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알코올은 수면 구조를 깨뜨려 깊은 수면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신 날은 오히려 자주 깨고 다음 날 더 피곤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적당한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기 직전에 격렬한 운동을 하면 심박수가 올라가면서 오히려 잠들기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운동은 저녁 식사 후 23시간 전에 가볍게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침실 환경 조정입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서늘해야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춥지 않게 하려고 전기장판이나 난방을 계속 켜둔 채 주무시는 경우가 있는데 체온이 너무 높으면 숙면이 방해됩니다.
체온은 잠드는 순간 약간 떨어져야 뇌가 숙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이불은 따뜻하게 하되 실내 온도는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진료실에서 들었던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62세 여성 환자분은 늘 저는 잠을 못 자서 약을 먹어야겠어요 라고 호소하셨습니다. 그런데 생활 습관을 들어보니 매일 밤 11시 이후에도 드라마를 보면서 간식을 드시고 불빛이 환한 거실에서 졸다가 침대로 옮겨가셨던 겁니다. 저는 약을 처방하기 전에 먼저 TV 끄는 시간을 정하고 침실은 오직 잠만 자는 공간으로 만들라고 조언했습니다. 3주 뒤 다시 오셨을 때 약을 먹지 않아도 훨씬 숙면을 잘 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결국 수면 습관은 작은 실천으로도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낮잠 관리입니다. 낮잠은 짧게 2030분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1시간을 넘기면 밤잠의 질을 망칩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긴 낮잠이 오히려 뇌졸중과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니 잠이 부족하니 낮에 몰아서 자야지가 아니라 짧고 가볍게 보충하는 낮잠을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숙면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수면 시간 유지, 전자기기와 카페인 줄이기, 술 피하기, 운동과 환경 조정, 낮잠 관리가 핵심입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수면 질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에서는 수면과 장수, 그리고 실제 연구에서 보여준 7시간 수면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에 대해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의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7시간 수면의 힘입니다. 연구팀이 15년 동안 무려 9,000명을 추적 조사한 끝에 내린 결론은 단순합니다. 하루 평균 7시간 전후의 수면이 가장 건강에 이롭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평균이라는 단어입니다. 어제는 5시간 잤으니 오늘은 9시간 자야지 하는 식으로 보충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일정하게 7시간 전후로 자는 습관이 건강을 지켜줍니다. 꾸준히 지켜야 뇌와 심장이 안정을 찾고 우리 몸의 회복력이 극대화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7시간일까요?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7시간 수면은 뇌의 기억력 정리, 호르몬 균형, 면역세포 활성화, 혈압 안정화, 대사 조절까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골든 타임입니다. 6시간 이하로 줄면 이 과정이 충분히 완성되지 못하고 8시간을 훌쩍 넘기면 오히려 신체 대사 속도가 떨어지면서 무기력감과 질환 위험이 증가합니다. 말 그대로 건강 수면의 황금 시간대가 7시간인 셈이죠. 제가 기억하는 환자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58세 여성 환자분인데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다가 이제는 약 없이는 못 자요 라며 내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통해 수면 습관을 조금씩 바꾸고 7시간 전후에 일정한 수면 패턴을 실천한 결과 3개월 뒤 혈압이 안정되고 체중도 2kg 줄었으며 무엇보다 아침에 눈 뜨는 게 즐겁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면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삶의 질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실천 가이드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면 시간 정하기.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예외 없이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자기기 줄이기. 잠들기 전 최소 1시간은 스마트폰, TV를 멀리하고 조명을 어둡게 하세요. 카페인 알코올 조절.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고 술은 숙면을 방해하니 최소화하세요. 운동과 식사 시간. 자기 전 격렬한 운동이나 야식은 피하시고 가벼운 스트레칭과 소화가 끝난 상태에서 잠드세요. 침실 환경 조정. 침실은 조용하고 어둡고 서늘하게 오직 수면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세요. 이 5가지를 지켜내면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하루 7시간의 질 좋은 수면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살리고 내일의 건강을 만드는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특히 40대, 50대, 60대 이후에는 수면이 단순히 생활 습관이 아니라 건강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됩니다. 나는 잠이 많아서 문제야. 나는 잠이 부족해서 걱정이야 라고 고민하시던 분들께 오늘 영상이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 습관을 응원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저는 노후건강사전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